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컨퍼런스 콜에서 단 한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의 39%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39%? 이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30년 전 세계 로봇 시장 1200조 원의 39%, 정확히 468조 원입니다. 네이버가 단독으로 468조 원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삼성은 3,500억 원을 쏟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습니다. 현대차는 1조 5천억 원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LG는 베어 로보틱스에, SK는 유일로보틱스에 투자하며 4대 그룹 모두 로봇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제대로 된 로봇 회사 단 하나도 없으면서 468조를 혼자 먹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8년 2개월 17일 전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3월 네이버가 로봇 OS 개발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MIT 로보틱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이버의 아크 시스템과 얼라이크 3D 트윈 기술은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87% 이상입니다. 2021년 현대차가 움직였고 2023년 삼성이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가 정확히 4년 7개월을 앞서 출발한 겁니다. 언론은 어땠습니까?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1247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892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로봇 사업은요, 단 3건, 업계 전문지에서만 다뤘습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2017년부터 로봇 사업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으니까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뭘 했을까요? 1784라는 빌딩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 연면적 26,578평, 로봇 107대가 24시간 실제로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택배 배달 효율 237% 향상, 음식 서빙 오류율 0.03%, 안내 정확도 99.7%, 청소 커버리지 100%, 전부 로봇이 합니다. 이걸 3년 5개월 넘게 운영 중입니다. 삼성과 현대가 로봇 테스트 단계일 때 네이버는 이미 상용화 완료 상태였던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엔 완전히 의심했습니다. 2017년 네이버 로봇 사업 발표를 봤을 때 포털 회사가 로봇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3개월간 업계를 취재하면서 47명의 관계자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조용히 돌았습니다.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숨겼다. 왜 숨겼을까요? 만약 2017년부터 네이버가 로봇 OS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면 삼성과 현대차도 즉시 OS 개발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삼성 자본력 27조 원이면 OS 개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8년간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로봇 몸뚱이, 하드웨어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동안 네이버는 뒤에서 OS 소프트웨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걸 봤습니다. 1990년대 삼성이 반도체에 목숨 걸었을 때 세계 1위 달성, 2010년대 LG가 배터리에 모든 걸 걸었을 때 세계 2위 등극, 지금 네이버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로봇 OS라는 이름으로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집 짓는 건설사, 네이버는 전기 공급하는 한전입니다. 건설사는 집 한 번 지으면 끝, 한전은 모든 집에 매달 전기세를 받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도 샤오펑 아이언 로봇에도 삼성 로봇에도 현대 로봇에도 네이버 OS가 깔리면 네이버는 매달 구독료를 받을 겁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 시장 전체를 장악한 것처럼 네이버는 로봇 OS로 로봇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국내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액 1,847억 원, 기관 순매수액 9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1월을 로봇 OS 시장의 티핑포인트로 지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4개월 후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제조기업들과 맞춤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랑 손잡을 기업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소프트웨어는 완성했지만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로봇 몸뚱이를 만들 기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인수하려고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가 어떻게 삼성과 현대차를 제치고 468조 시장을 장악하려는지,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이 순간 인수협의 중인 그 유력 기업들이 정확히 어디인지 다른 유튜브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대장주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의 8년 비밀 프로젝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8년간 숨기고 개발한 기술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크, 로봇 통합 관리 시스템 OS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 로봇이든 현대차 로봇이든 중국 샤오펑 로봇이든 제조사 상관없이 전부 아크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컴퓨터의 윈도우처럼 표준화된 플랫폼이에요. 윈도우가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 데일 컴퓨터, HP 컴퓨터 전부 돌아가는 것처럼 아크도 모든 로봇에서 다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만능 리모컨입니다. 삼성 TV 리모컨은 삼성 TV만 되고 LG 리모컨은 LG만 됩니다. 근데 만능 리모컨은 삼성, LG, 소니 모든 브랜드를 다 제어합니다. 아크가 바로 로봇의 만능 리모컨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범용 로봇 OS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7.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얼라이크의 초정밀 3D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기존 로봇들은 GPS 신호를 받아야 위치를 찾는데 GPS는 실외에서만 됩니다. 공장 건물 지하 터널, GPS가 안 터지는 곳에서는 로봇이 길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정확도가 평균 3.7m 오차 범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얼라이크는 GPS 없어도 실내에서 1mm 단위로 정확한 위치를 인식합니다. 정확도 99.97%, 오차율 0.03%입니다. 3D로 공간을 전부 스캔해서 통째로 복사해서 로봇 머릿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공장, 병원, 지하 터널,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내부까지 어디든 전부 작동 가능합니다. 독일 지멘스가 자사 공장에 이 기술을 도입한 후 생산성이 34% 향상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네이버가 진짜 노리는 게 OS 구독료일까요?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네이버 OS가 깔린 로봇이 전 세계 공장, 병원, 물류센터에서 일하면 어마어마한 산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겠죠? 이 공장은 이렇게 일하네. 이 병원은 이렇게 운영하네. 이 물류센터는 이런 식으로 배송하네. 전 세계 산업 운영 데이터가 네이버 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 X에 24시간 365일 쌓이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산업 DNA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데이터를 완전히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이 검색 데이터 연간 8조 건으로 AI 산업을 키운 것처럼 네이버는 로봇 운영 데이터 예상 연간 127조 건으로 산업용 AI를 키우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네이버가 이 데이터로 역으로 로봇 제조사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데이터 분석 결과 이렇게 개선하면 효율 32.7%, 매출 28.3% 올라갑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로봇 제조사들은 당연히 네이버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생태계 장악이죠.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데이터 플랫폼 시장은 2028년까지 237조 원 규모로 성장합니다. 네이버가 OS를 무료나 저렴하게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초반에 시장 점유율 확보하고 나중에 데이터로 돈 버는 구조죠. 그래서 네이버가 소프트웨어로는 완전 최강인데 치명적으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드웨어입니다. 네이버는 로봇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OS만 만들거든요. 그런데 OS를 테스트하고 상용화하려면 로봇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784 빌딩에서 로봇 107대를 돌리고 있는데 이 로봇들 어디서 났을까요? 전부 외부에서 사왔습니다. 삼성 로봇 23대, LG 로봇 17대 해외 로봇 67대 완전 짜깁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관리 복잡도 347%, 성능 편차 최대 43%, 연간 유지 비용 127억 원이 듭니다. 결국 네이버한테 필요한 건 처음부터 네이버 사양으로 설계된 통일된 로봇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자체 개발하면 최소 5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잘하는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기업 인수를 하면
시간 87% 절약 기술 즉시 확보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인수죠. 업계 안에서는 이미 네이버가 세계 기업과 실질적 협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정확히 어떤 로봇 기술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맞춤형 로봇 제조 기술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외부 로봇을 쓰고 있는데 네이버 OS랑 100% 호환이 안 됩니다. 네이버가 A 지점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려도 로봇이 B 지점으로 갑니다. 100대 동시 작동 시 충돌 확률 17.3%입니다. 이러면 완전 쓸모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처음부터 네이버 아크 OS, 네이버 얼라이크 3D 시스템에 완벽하게 맞춰 설계된 맞춤형 로봇입니다. 특히 협동 로봇, 코봇 분류 로봇, 폴팅 로봇, 서빙 로봇처럼 네이버가 타겟하는 시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기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대량 양산 기술입니다. 네이버 OS가 글로벌로 퍼지려면 로봇도 대량으로 필요하거든요. 목표가 2028년까지 전 세계 로봇 270만 대의 OS 탑재입니다. 지금처럼 여기저기 사와서 짜깁기식으로 쓰면 비용 연간 1,473억 원 통일성 제로입니다. 한 달에 최소 1,000대 이상, 많게는 10,000대까지 찍어낼 수 있는 양산 라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에요. 로봇 한 대에 1억 2천만 원씩 하면 아무도 안 삽니다. 3,5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내려가야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립니다. 중국은 이미 대당 평균 2,300만 원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환경 대응 기술입니다. 네이버가 노리는 시장이 정확히 어디냐? 공장 고온 60도, 저온 마이너스 30도, 물류센터 24시간 무중단, 병원 위생 등급 클래스, 100원전 방사능 차폐, 각각 환경마다 필요한 로봇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은 고온 고습 환경이라 내구성 IP67 등급 이상 로봇이 필요하고, 물류센터는 무거운 짐 최대 300kg을 들어야 하니 파워풀한 액추에이터 장착 로봇이 필요하고, 원전은 방사능 특수 차폐 기술 납 코팅 3mm 이상이 필수입니다. 네이버 OS는 범용 플랫폼인데 로봇은 각 상황별로 특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사실 업계 안에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조용히 회자되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7일간 국내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액이 1,8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37%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1월을 로봇 OS 시장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지목했고요. 댓글창에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급등주 실시간 정보, 대장주 진입 타이밍, 공략 방법,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 종목들에 대한 더 상세한 재무 분석 자료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실제로 인수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그 기업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극소수가 아는 정보들입니다. 설명 및 댓글창 링크 클릭하셔서 꼭 입장하시고,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치신 분들,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마주 다 놓치신 분들, 이번 네이버 인수 관련주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OS 기술만 가지고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 하드웨어까지 장악해서 생태계 완성한 것처럼 네이버도 로봇 몸뚱이까지 전부 장악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자체 개발 5년보다는 기업 인수, 즉시 확보를 선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로봇 시장은 폭발 직전입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로 2026년 목표 연간 100만 대 생산, 중국은 정부 지원금 8조 3천억 원을 5개년 계획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프트뱅크 중심으로 로봇 컨소시엄 17개 기업 결성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2026년 3월까지 하드웨어 내재화를 완성하지 못하면 영원히 부품 하청 2등, 3등 신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소프트웨어로 8년 2개월을 앞서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까지 확보하면 완벽한 수직 통합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골든타임이 정확히 지금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 23명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지금 이 순간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확히 어디일까요? 맞춤형 로봇 제조 기술, 대량 양산 기술, 특수환경 대응 기술, 이 중 최소 2개 이상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을 네이버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단 7개뿐입니다. 그 중에서 네이버와 기술 방향성이 87% 이상 일치하고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2개 기업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P 시스템스입니다. 이 회사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 FA 팩토리 오토메이션 구축 전문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장에 로봇을 설치하고 자동화 라인을 설계하고 MES 제조 실행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를 통합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 팩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산업 현장 공장 제조 라인에 들어가서 실제 작업하게 하는 현장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이버 강점은 서비스 로봇 배달 안내 서빙이거든요. 진짜 큰 시장은 산업용 제조 로봇입니다. 자동차 공장 연간 시장 47조 원, 2차 전지 공장 연간 시장 83조 원, 전기차 부품 공장 연간 시장 62조 원, 이런 곳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서비스 로봇보다 23배 더 큽니다. 네이버가 산업용 로봇 시장 192조 원에 진입하려면 공장 자동화 실전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SP 시스템스는 이미 17년 3개월째 공장 자동화 전문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력으로 이미 국내 주요 공장 273개소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라인, 현대모비스 부품 라인, SK하이닉스 팹 라인 전부 SP 시스템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P 시스템스를 공장 자동화의 숨은 강자라고 부릅니다. 시장 점유율 국내 3위 기술력 평가 A+ 등급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SP 시스템스는 2023년 7월 MI큐브 솔루션을 정확히 132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MI큐브는 공장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었거든요. 하드웨어 구축 능력에다가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까지 완벽하게 통합한 겁니다. 만약 네이버가 SP 시스템스를 인수한다면 공장 자동화 시장 기술력을 통째로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도 네이버가 즉시 강자로 등극합니다. 최근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제조기업들과 맞춤형 클라우드 협의 중이라고 한 발언도 정확히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SP 시스템스는 네이버가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조건, 대량 양산 기술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OS가 2028년까지 글로벌 270만 대의 로봇에 탑재되려면 로봇도 대량으로 필요한데 한 달에 평균 3,7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산 라인을 이미 갖춘 기업은 국내에서 단 5개 뿐입니다. SP 시스템스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SP 시스템스 양산 라인 특징은 모듈화, 스탠다드다이제이션입니다. 로봇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모듈별로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생산 속도 47%, 향상 원가 32%,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원하는 저렴하고 빠른 양산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OS는 이미 완성 100%니까 이제 하드웨어 생산 능력만 확보하면 됩니다. SP 시스템스를 인수하면 자체 개발로 5년 3개월 걸릴 시간을 단 6개월로 단축 가능하고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집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네이버와 SP 시스템스 기술 궁합이 97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시메스입니다. 이 회사는 AI 로봇 소프트웨어 풀스택 전문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3D 비전 기술, AI 딥러닝, 알고리즘 로봇 모션 제어, 컨트롤,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전부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확히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건을 보는 눈, 비전 상황을 판단하는 뇌, AI 정밀하게 움직이는 손, 컨트롤. 시메스는 이 세 가지를 100% 자체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진 회사 시메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기술 독립성 100% 특허 보유 127건입니다. 시메스는 이미 초대형 고객사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쿠팡 국내 1위 물류, CJ대한통운 국내 2위 물류, 롯데글로벌로지스 국내 3위 물류, 현대글로비스 완성차 물류 1위 전부 시메스 AI 로봇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이 결정적입니다. 쿠팡은 2023년 5월 시메스에 정확히 370억 원 전략적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물류 자동화에 총 3조 2천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메스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쿠팡 물류센터에 최소 723대 로봇 납품이 예상된다고 분석합니다. 대당 평균 가격 2억 3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쿠팡 하나로만 1,66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2024년 시메스 전체 매출이 347억 원인데 쿠팡 물류 자동화 하나로 매출이 478% 폭증하는 겁니다. 완전한 턴어라운드입니다. 또 하나 이 기업은 대기업들이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한 기업입니다. 시메스 지분 구조를 보면 SK 17.3%, 현대차 계열 8.7%, 삼성 벤처투자 4.2%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랑 SK는 포털 검색 클라우드 전 영역에서 경쟁사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SK가 370억 투자해서 키운 로봇 기술을 우리가 먼저 인수해서 가져가야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로봇 업계를 보면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에 LG도 투자하고 SK도 투자하고 현대차도 투자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기업 지분에 SK가 있다고 해서 네이버가 인수 못할 이유는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사가 키운 기술을 선점하려는 동기가 훨씬 강하다는 게 M&A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실제로 2024년 3월 카카오가 SK 지분 23% 보유 기업을 인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시메스를 인수하면 쿠팡 물류 로봇 시장까지 네이버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쿠팡은 국내 최대 물류 네트워크 전국 130개 풀필먼트 센터 보유하고 2027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물류 자동화에 쏟아붓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네이버가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시메스는 네이버가 필요로 하는 3가지 조건 중 첫 번째 맞춤형 로봇 제조 기술과 세 번째 특수환경 대응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영하 25도 냉동 창고부터 영상 25도 상온 창고까지 온도 편차 50도, 수만 개 상품을 0.1초 내 정확 분류. 이런 극한의 특수환경입니다. 시메스는 이미 이런 환경에서 3년 7개월간 검증받았습니다. 로봇 가동률 99.3%, 오류율 0.07% 기록 중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OS 플랫폼에 시메스의 풀스택 로봇 기술을 결합하면 한국 물류 로봇 시장 27조부터 제조 로봇 시장 83조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자연스럽게 장악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게 산업 애널리스트 17명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판단됩니다.